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넷째 주 뉴스입니다. 지난 8월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및 진상규명 운동에 관해 전해드렸는데요. 학생들과 노동자연합의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에 학교 측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관악학생생활관 925동에서 한 청소노동자가 과도한 업무량으로 과로사한 사건은 학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최근 청소노동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악학생생활관은 관악사 자치회와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청소노동자의 주말 청소 업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서 29일까지 관악사 사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노동자의 주말 업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말 업무는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노동자의 휴식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수 수렴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학생생활관은 지난달 31일 관악사의 주말 환경 미화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하며 관악사 청소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일부 줄여줬습니다. 외부 업체는 지난 4일부터 주말 청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각에서는 업체 측의 청소 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소노동자의 월요일 업무량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연간 300만 원가량의 휴일 근무수당을 삭감하며 이들의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기존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청소 부문이 좀 이제 잘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쓰레기 처리 방법이 과거의 기존 방식과 좀 달라서 월요일 등 주 초에 출근을 했을 때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과거에 비해서 노동 강도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현재 노동자분들이 생활임금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매달 23만 원 정도, 1년에는 거의 300만 원 정도의 그런 휴일 근무 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생활적으로 되게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분들의 불만이 좀 큰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관악학생생활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925동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했습니다. 지난달 SUV 관악포커스에서는 사망한 청소노동자가 수거하던 쓰레기 배출량을 취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쓰레기 배출량 측정은 당시 제기됐던 청소노동자의 업무 부담 문제에 학교 측이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측정 결과 925동에서 하루에 배출된 쓰레기의 평균 무게는 34.02kg이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기성 언론의 보도자료에 언급된 양인 250kg에 못 미치는 양입니다. 그러나 유족 측 노무사는 보도된 양은 노동자가 반복되는 쓰레기 처리로 인해 실질적으로 느끼는 업무 강도에 따른 양이라며 학교 측의 조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우리 학교 인권센터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해 일부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주장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소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년 사이 2번이나 발생한 우리 학교 청소노동자의 사소하지 않은 죽음,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늘어난 업무량이 청소노동자들은 업무 환경 개선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SUB 뉴스 최혜나입니다. 지난 7일 순우 학생자치 LT에 관한 결과 자료집이 배포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학내 활동이 침체된 지금 건강하고 지속적인 학생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학생들이 모인 실질적인 교류의 장, 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스노 학생자치 LT에 대한 결과 자료집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됐습니다. 총 55쪽으로 구성된 이 자료집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최로 지난달 14일 진행된 스노 학생자치 LT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LT와 자료집은 학생회, 학내 언론, 동아리 등 자치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사는 김정우 기획국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학생사회 동향 발제, 공통 라운드 테이블, 리더십 워크숍, 개별 라운드 테이블 순으로 진행됐으며
가벼운 이야기부터 학생 자체의 존재 의의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이야기까지 다뤘습니다. 먼저 학생회관에서는 이어진 총학생회 선거무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학생회 위기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며 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의견 수렴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학내 언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변화와 학생 언론이 풀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학생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졌습니다. 동아리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이후의 변화가 큰 화두였는데요. 대면 활동 제한으로 침체된 현 상황을 공유하며 동아리의 본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결과 자료집은 리더를 만나다 부분에 제60대 총학생회장, 제34대 공대학생회장, 2021 연석회의 기획국장 등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학생자치 LT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회, 학생언론, 동아리가 함께 앞으로의 학생자치를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학번이 이제 학생자치 활동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세상도 완전히 바뀌고 과거의 경험도 이어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학생 자체를 새로 다시 구성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학생자치 L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민을 담는 첫 발자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내 활동이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자치 활동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이번 학생자치 LT를 비롯해 우리 학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학생들의 관심 속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학생자치가 꽃피길 바랍니다. SCB 뉴스 최소희입니다. 9월 넷째 주 단신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다전공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복수전공 및 연합전공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부전공, 연계전공, 그리고 학생설계전공은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넷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